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지분증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최근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이더리움도 시장 전반이 충격을 받으며 모멘텀을 상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번 연준 인사들의 긴축 기조 강조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다시금 1,600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던 1,700달러가 깨진 것은 일단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여기로만 다시 잘 반등해내면 2,000달러 돌파 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분증명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이슈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분증명 전환을 위한 공식 체크업 리스트가 GitHub에 업로드되면서 예정대로라면 이제 정말 한 달도 남지 않았다라는 점 새삼 느끼게 됩니다. 현재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은 9월 15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이더리움이 지분증명 전환을 통해서 얼마나 시세 반등을 이뤄낼지 여부입니다. 워낙 이더리움 역사에 있어서 전환기적인 또 획기적인 이슈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의 적정 가격을 5,000달러 이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나름의 계산 근거들이 있는데, 이런 가격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거시경제 상황이 안정화되는 게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시경제 환경을 추가로 흔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번에도 독일로 보내는 해저가스관 노드스트림 1을 8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걸어 잠그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터빈 보수와 고장 예방 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가 됐지만, 이게 독일 등 유로존에 대한 에너지 협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계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에너지 부족으로 안 그래도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이 같은 도발,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젠 예측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덤핑과 그 주변 소식들 짚어봤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거시경제 상황, 영향을 미칠 악재 가능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 달 넘게 위쪽을 향하며 잘 치고 나가던 이더리움도 이번 위험자산 시장 폭락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다시 1,600달러대로 주저앉으면서 다소 힘이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 역시 며칠 사이 하락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20%를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771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건 회복세가 꺾일 수 있는 첫 번째 신호이다. 1,700달러는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주목해야 될 중요한 수준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700달러 위로 반등하면 황소 세력이 이 수준을 지지선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후에 이더리움은 1,960달러에서 2,030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이 구간을 넘어서면 상승세가 재개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1,700달러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거래자들이 적극적으로 포지션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럴 경우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1,519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도 라케시 우페드히에와 비슷한 수준의 분석을 제시했는데, 이더리움은 현재 1,700달러 부근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길 지지받으면 2,25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더 빠질 경우에는 1,55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참 예민한 구간까지 가격이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익명의 분석가 인컴샤크는 이더리움이 지난 10일 큰 폭의 랠리를 벌이기 직전 상황으로 되돌림했다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팍 터졌다라는 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의미 있는 반등세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줘야 한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JP모건은 이더리움 지분 증명을 통해서 코인베이스가 직접적인 이익을 보게 될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더 시장 점유율 1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머지를 통해 1년에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점진적인 스테이킹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익은 이더리움 가격이 2,000달러, 수익률을 5%로 했을 때 얘기인데, 정작 코인베이스는 적정 이더리움 가격이 5,000달러 이상이라는 나름의 계산을 제시해 놨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보유에 들어가는 기회비용과 스테이킹 이자, 트랜잭션 보상 등을 함수 계산식에 대입을 하면 이더리움 적정 가격은 5,050달러에 해당한다, 이런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스테이킹 이자를 12.2%로 보상 비율은 4.82%를 대입한 결과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연 스테이킹 이자를 7% 수준으로 계산했는데,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 8.9%에서 최대 12.2%로 예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지 모를 코인베이스가 나름의 낙관적인 가격 전망을 내놓은 것이긴 한데, 지금 전반적인 시장 안팎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 역시 거시경제 환경의 영향권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의 경우에는 유럽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밤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독일 경제 지표가 주식시장에 압력을 준 것,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키며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가 낮은 수준에서 통합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시장은 미국 연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관심이 유럽으로 옮겨지는 모습이다. 이더리움은 포지션에 상관없이 덤핑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성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보다 흔들리는 유로존의 경제 상황이 시장에 더 예민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데이터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유로존의 경제 대국 독일에서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7.2%, 전월 대비 5.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에 40% 가까이 상승하는 이 놀라운 숫자가 지금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폭등 상황은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 폭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이런 물가 폭등 우려에 10년 만기 독일 국채금리 역시 급격히 뛰어올랐습니다. 유럽 전체적으로도 상황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7월 물가상승률이 8.9%로 유로존에서의 7월 물가상승률 8.9%로 기록이 됐고, 영국은 이미 10%를 넘겨버렸습니다. 유럽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악화되면 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건 또 미국 국채 금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나름의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비트코인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유럽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의 상황이 악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공식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주체는 러시아입니다. 이번에도 천연가스 가지고 장난을 치겠다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독일로 이어지는 해저가스관 노드스트림 1에 대해서 다시 3일 동안 가동을 중단한다라고 공지한 겁니다. 가스프롬은 터빈 보수와 고장 예방 작업을 위해서 이번에 일시 중단하게 된다라면서, 정비가 마무리되고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원래대로 하루 3,300만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드스트림 1은 9대 터빈 가운데 통상 별일이 없으면 6대 정도가 가동되곤 하는데, 현재 수리 등의 이유로 한 대만 가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6월에 공급량 40%를 줄였고, 7월에도 정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다시 기존의 절반인 2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가스프롬이 밝히고 있는 3,300만 세제곱미터 하루 공급량은 평시 대비 20%에 불과한 그 정도 공급량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아주 작정하고 장난질 지금 되게 아주 세게 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런 장난질을 치는 것은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만 바라보자면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의 맹주, 독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서 노드스트림2 재개를 노리고 있는 것이고, 결국 유럽에 에너지 위협을 가하면서 에너지를 더 많이 팔겠다라는 속내를 아주 확실하게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노드스트림 2는 현재 공사 자체는 완료가 됐지만 러시아 제재하겠다라면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지난 2월에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을 압박해서 노드스트림 2를 열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했지만 러시아에 손을 대는 판때기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게 됩니다. 안 그래도 서방 제재의 최종 승자가 러시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상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짜증나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전략이 먹힐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 이미 유럽은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식품 가격,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럽이 지금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고, 다가오는 동계 시즌에 에너지 대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서유럽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대러 제재 완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소수 의견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유럽의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머지않은 미래의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려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경제를 흔들어 제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됐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약발도 별로 안 먹힌다. 러시아는 중국과 브릭스 강화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고, 브릭스 공용 통화까지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시간이 갈수록 국제 결제에서 위안화 사용 비중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달러 패권은 강력한 도전을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으로도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런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 CEPR은 수출입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각국의 외환 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무역이 외환 보유액 중 위안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위안화를 통해 결제되는 절대적인 교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위안화가 국제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 연구소가 내놓은 게 아니라 영국의 싱크탱크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1대1로 사업 추진으로 신흥시장에서 경제적, 정치적 역량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외교, 지정학적 연결이 긴밀해질수록 각국 중앙은행들이 위안화 축적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당장 브릭스 확대 상황만 떠올려봐도 이 같은 생각하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정하고 싶든 그렇지 않듯 지정학적 패권 다툼은 통합패권과 통합패권 다툼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의 가격 상한선은 러시아가 결정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웃기긴 웃긴데 웃지만은 못할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러시아나 중국의 스탠스에 따라서 자본시장 전반이 출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세계 경제 안정화 신호가 만들어질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올해 내내 참 지겹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가 더 깊어질수록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 조금은 더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